안녕하십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코리아에서 근무하는 차윤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웹벤치 소프트웨어 디자인 툴 중에서 특히 파워 디자인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웹벤치 소프트웨어 디자인 툴은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DC-DC 파워를 구성할 수 있는 파트, 그 다음에 LED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파트, 메디칼용 센서 회로 부분을 디자인할 수 있는 파트, OPMP를 이용한 액티브 필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파트, 그 다음에 클락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파트, 그 다음에 LDC라고 하는 인덕티브 센싱 회로를 디자인할 수 있는 파트, 이렇게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웹벤치 파워 디자인 툴은 총 5개의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들 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잘 적합한 회로를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 회로를 선택하게 되면은 디자인 회로라든지 여러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포함한 범 리스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디자인 회로를 기반으로 해서 세 번째 단계인 어널리시스 단계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 그 다음에 타임 도메인 영역에서 해석, 그리고 파워 디자인할 때 가장 문제가 많은 열적인 현상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1번, 2번, 3번 이 세 단계에 관해서는 이루어지는 모든 디자인 단계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파워를 디자인할 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스트레이 성분들이 많이 끼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터라든지 스너버를 많이 포함시켜서 디자인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게 2014년에 포함된 에디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뮬레이션을 끝낸 다음에 고객분들께서 사용하시는 CAD 시스템으로 회로도 그 다음에 PCB 레이아웃 파일을 송부를 해서 최적화된 프로토타입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웹벤치 파워 디자인 툴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웹벤치 파워 디자인 툴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ti.com이라는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접속을 하시고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메뉴 툴박스가 있습니다. 이 툴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파워 스펙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입력 전압의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 그 다음에 아웃풋 전압의 타겟 전압, 그 다음에 출력 전류, 그 다음에 이 파워 서플라이가 동작하는 주변 온도 환경, 이렇게 총 5가지를 입력하시게 되고 스타트 디자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라이저라고 불리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주얼라이저 화면은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레코멘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게 된 그 근본적인 기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옵티마이즈라는 메뉴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효율, 그 다음에 본 코스트, 그 다음에 시스템 솔루션의 사이즈, 이렇게 총 3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기준은 이 3가지의 웨이팅을 각각 균등하게 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엔지니어 분들께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채널을 오른쪽으로 돌리시게 되면은 여기에 새로운 리스트가 형성이 되게 되고, 만일에 본 코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쪽 밸브를 왼쪽으로 돌리시게 되면은 새로운 리스트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파트는 전부 다 리스트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직관적으로 엔지니어 분들께서 솔루션을 선택하는 데는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버블 차트라고 하는 그래프가 보입니다. 이 그래프는 엔지니어 분들이 솔루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X축은 지금 파워 컨섬션, Y축은 지금 보시면은 시스템의 솔루션 사이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서 자기가 취하는 솔루션이 가장 최적합하다고 판단하기가 아주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바를 오른쪽으로 드래깅을 하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화면을 좀 더 크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드래깅을 통해서 특정한 부분을 확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버블 쪽에다가 마우스 핀을 얹게 되면은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솔루션들의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상단에 있는 필터 부분 2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솔루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좀 축약해서 보시고 싶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필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나와 있는 필터 기능은 왼쪽에 있는 것은 주로 이제 IC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주로 이제 IC의 전기적인 특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을 좀 더 좁혀서 찾기 쉽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많은 솔루션들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선택한 디자인에 대해서 스키매틱이 제공이 되고 이 스키매틱을 기반으로 한 봄 리스트가 하단부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를 그래프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퍼레이팅 밸류 차트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X축은 이제 전류가 되고 Y축은 현재는 효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입력 전압과 그 다음에 특정한 출력 전류, 물론 출력 전압은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오퍼레이팅 밸류라는 리스트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팅 밸류 리스트에 포함되는 것은 모든 전기적인 특성이 다 포함되어 있고 액티브 소자라든지 그 다음 패시브 소자의 전류치, 전압치, 그 다음에 온도, 파워 로스 이러한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한 디자인을 리뷰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옵티멀 밸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X축은 다 커런트, 출력 커런트에 대해서 그 차트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Y축 같은 경우는 효율,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파워 손실, 그 다음에 아웃풋 캡, 인풋 캡에서 발생하는 파워 손실, 그 다음에 인덕터의 파워 손실, 그 다음 IC에서 발생하는 파워 손실,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유용한 인포메이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른 여러 가지 그래프들도 드래그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필드에서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내용을 보면은 IC에서 발생하는 이제 파워 손실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인덕터, 그 다음에 출력 쪽에서 발생하는 파워 로스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유용하게 디자인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 이제 TI 웹벤치 디자인 툴에서 모든 회로들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도 레코멘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커스터마이즈 된 디바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필드에서 많이 발생해서 추가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봄이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 봄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하단부에 보시는 것처럼 선택하신 회로에 봄 리스트가 쭉 나열이 되고요. 이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인덕터를 내가 다른 걸로 쓰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인덕터에 대해서 다른 인덕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은 인덕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실제 디자인에서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상한값, 그 다음에 하한값,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레코멘드하는 타겟값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인덕터런스의 값, 그 다음에 DCR 값, DC 저항치가 되겠죠. DC 저항값, 그 다음에 실제 커런트에 대한 스펙 이 세 가지가 인덕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 캐패시턴스는 또 캐패시턴스 부품의 특성에 맞게끔 각각 칼럼이 다 따로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를 잘 명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인덕터의 소자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상위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시스템에서 레코멘드하고 있는 인덕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TI 쪽에서 웹사이트에서 많은 인덕터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커스터마이즈된 인덕터라든지 그 다음에 로컬라이즈된 컴퍼니에서 만든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커스터머 파트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쪽 커스터머 파트를 클릭해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에서 시스템에서 원하는 인덕턴스 값이라든지 DCR 값, 그 다음에 커런트 스펙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커스터머 부품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덕터 또한 굉장히 많은 그 디바이스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선택할 때와 똑같이 지금 버블 차트라고 불리는 그런 그래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소자하고 똑같이 패시브 소자도 가장 관심이 많이 되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제 파워 디시페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원의 크기가 나타내는 것은 이제 코스트가 되겠는데요. 원이 크면 클수록 비싼 디바이스가 되고, 작으면 작을수록 싼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엔지니어분도 직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그래프를 이용하시는 것도 가장 빠르게 쉽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회로도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시는 부품을 위주로 해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일단 완성한 시뮬레이션과 그 다음에 채택하신 컴포넌트, 주로 커스터마이즈된 컴포넌트죠.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주로 이제 라인 트랜지언트, 로드 트랜지언트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출력 전압에 의해서 리플이 얼마만큼 뜨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이제 컨트롤 룩, 실제 이제 보상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보상기 부분들도 어떻게 또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보상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라인하고 로드 트랜지언트하고 아웃풋 리플 이런 것들도 많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툴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훌륭한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뮬레이션 툴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상단의 메뉴 중에서 사인웨이브처럼 보이는 SIM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단부에 있는 그림과 같이 디스플레이를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선택하신 그런 디바이스와 그 다음에 인덕터 캐패시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디파이 된 본인들의 취향이나 목적에 맞도록 선택이 된 그런 부품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총 시뮬레이션 파트는 이제 보드 플롯, 주파수 도메인에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파워 스플라이가 가지고 있는 밴드 위드스가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DC 게인에서 게인 값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스테디 스테이터스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트랜지언트하고 그 다음에 로드 트랜지언트, 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스타트업 시 파형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정상 상태에서 파형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5가지 메뉴는 여기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드랍 메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스타트 뉴 시뮬레이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하단부에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모두 디스플레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되는 시뮬레이션은 일단 보드 플랫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주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에 대한 그래프와 그리고 이제 페이지 마진에 대한 그래프 두 개를 보실 수 있게 되고요. 라인 트랜지언트, 로드 트랜지언트, 스테디 스테이터스 이런 항목들을 선택하시다 그러면은 각 인덕터라든지 캐패시터에 흘러가는 전류, 그 다음에 전압 파형, 이러한 주로 타임 도메인 영역에서 보실 수 있는 파형들을 대부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주로 스위칭 단위죠. 모스펫 중간에서 측정한 파형이 되겠는데,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래프가 지나가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할 수 있는 게 이제 줌인을 해서 특정 부분을 줌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다른 파형들도 한꺼번에 다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 플랫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엔지니어 분들께서 실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잘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이제 학교에서 배운 주파수 도메인에서 모델링만 이용하셔서 그런데 TI에서 만든 각 제품에 대한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시뮬레이션 툴들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IC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 스트레이 인덕턴스라든지 저항값들을 모두 고려해 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정밀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PCB EVM 보드죠. EVM 보드에서 실제 측정한 값과 그 다음에 웹벤치 파워 툴에서 시뮬레이션한 값을 비교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녹색 자료가 실제로 메저먼트를 한 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지금 웹벤치 파워 툴에서 시뮬레이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낮은 영역에서는 이제 실제 측정하는 경우에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하이 프리퀀시 영역에서도 보면은 이제 스트레이 성분들이 EVM 상에 끼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맞는 경우가 있지만은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중간 영역대 부분에서는 거의 90% 이상 매칭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벤치 툴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드 플랫 기능,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해석 기능은 굉장히 정교함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서멀 시뮬레이션입니다. 파워를 디자인하고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트랜지언트 퍼포먼스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 이제 파워 부분은 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제가 현재 고객분들께서 설계한 PCB 상에서 서멀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이제 입력 전압, 그 다음에 출력 전류, 그 다음에 주변 온도,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PCB의 두께, 그 다음에 에어플로우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디바이스 온도 및 인덕터라든지 캐패시티의 온도가 변하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메뉴바에서 이 온도 게시처럼 생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하단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페이지를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들이 어떤 보드가 동작하는 환경에 대한 입력 조건이 되겠습니다. 최상단부에 있는 것이 입력 전압에 대한 조건이고 두 번째 있는 것이 출력 전류에 대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드가 굉장히 트랜지언트할 경우에는 RMS 값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서 출력 전류를 변경하면서 어떤 보드의 서멀 상태도 예측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칸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주변 온도죠. IC가 동작하는, 즉 파워 IC가 동작하게 되는 주변 온도에 대한 입력이 되겠고요. 바텀 사이드의 온도, 그 다음에 탑 사이드 온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주변 온도에 대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카파 두께가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쓰시는 카파 두께가 1온스나 2온스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4온스까지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포넌트가 어디 위치하냐에 따라 가지고 온도에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의 위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메뉴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에어플로우입니다. 총 4가지 방향에서 에어플로우가 제공이 되는데요. 상단부, 하단부, 그 다음에 좌우에서 지정을 해서 에어플로우를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팬을 사용할 경우에 이제 그 유속, 바람의 속도까지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파워 소자 주변에 다른 굉장히 뜨거운 뭐 DSP라든지 SOC 디바이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 조건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 4가지 방향에서 온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굉장히 뜨거운 디바이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다 이쪽 방향에서의 온도를 요 칸에 집어넣게 되면은 엣지 2번에서의 온도, 그 다음에 엣지 4번에서의 온도, 엣지 1번에서의 온도, 그 엣지 3번에서의 온도를 각각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서멀 시뮬레이션을 런을 시키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단부에 있는 게 탑 사이드에서의 온도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밑에 있는 것이 바텀 사이드의 온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서멀 인덱스가 되겠는데요. 좀 더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상단부에 있는 것처럼 맥스값과 민 값을 넣으셔가지고 새로 디파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현재 이제 일적 부분이 가장 그 뜨거운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온도에 대한 데이터도 이렇게 테이블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PCB 레이아웃을 변경할 것인지, 안 그러면 스펙을 변경할 것인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단부에 보시면은 탑 사이드의 PCB 온도, 그 다음에 바텀 사이드의 PCB 온도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단 캐패시터, 그 다음에 출력단 캐패시터, 모든 패시브 소자들의 온도들도 전부 다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LM3150 컨트롤러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모스펫을 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다가 모스펫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에 표기되어 있는 게 지금 상단부 모스펫이 되고 밑에 있는 게 하단부 모스펫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서멀 인덱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단부의 모스펫이 약 110도에서 120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시뮬레이션은 이제 그 PCB 레이아웃의 두께 조건을 보게 되면 0.5온스를 사용했습니다. 0.5온스를 사용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4온스짜리 PCB 카파 두께죠. 두께를 교체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온도가 지금 68도 요 중간쯤에 머무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온도가 굉장히 뜨거울 경우에 어떻게 이 온도를 해결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가장 저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PCB 두께를 얼마만큼 올려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실제 그게 무슨 캘큘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이렇게 온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툴이 있다 그러면은 가장 빠르게 답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 시뮬레이션까지 끝냈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는 모든 시뮬레이션과 회로들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PCB 보드상에서 아무런 스트레스 성분이 존재하지 않고 아무런 스파이크라든지 노이즈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모든 시뮬레이션을 다 했고요. 하지만 실제 SMPS는 많은 노이즈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PCB도 상단부, 하단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이 캐패시턴스, 그 다음에 패턴의 길이라든지 두께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이 인덕턴스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드상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제 파라시틱 성분들을 우리가 애드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프로토타입 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시행착오를 또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이 성분들을 애드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에디트 기능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스트레이 성분뿐만 아니라 RC 스너브라든지 그 다음에 출력단에 붙이는 세컨더리 필터, 여기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RC 스너브보다는 세컨더리 사이드 필터에 대한 퍼포먼스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세컨더리 사이드 필터를 잘못 설계해서 많은 오류라든지 문제점을 안고 생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웹벤치 디자인 툴에 가시게 되면 이게 기본적인 회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회로상에서 출력 전압을 찍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노이즈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스트레이 캐패시턴스는 이제 인덕터, 와인딩 사이에 존재하는 스트레이 캐패시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단이 굉장히 길고 끌고 오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이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실제 웹벤치의 에디트 항목에서 보여주고 있는 출력단에서 스파이크 볼테이지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많은 분들은 이제 스너버를 이용해서 많이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스너버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이렇게 스너버를 넣고 시뮬레이션을 하시게 되면은 결과에 대해서 뭐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너버가 잘 동작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스파이크 커런트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되시면 주로 쓰는 게 전액 캐패시턴스하고 세라믹 캐패시턴스를 병렬로 써서 ESR 값을 낮추는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똑같이 이제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하는 작업을 따라서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실제 스파이크 커런트는 고주파 성분들이 이 세라믹 캐패시턴스로 많이 흡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크 성분은 많이 흡수가 됐지만 여전히 이 리플 커런트는 많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리플 커런트, 리플 전압을 없애기 위해서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세컨더리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컨더리 필터에 설계를 넣었을 때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리플이 많이 줄었던
등급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리플의 주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세컨더리 필터가 어느 정도로 안정화돼서 설계되어 있는지도 가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에디트라는 항목을 통해서 실제 보드와 거의 유사하게 설계가 가능하도록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어떻게 하는지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보시는 비주얼라이즈에 있는 그런 메뉴바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에디트라는 항목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에디트 디자인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에디트를 하시고자 하는 디자인 네임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서 컨펌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크게 내비게이션 바가 있고 밑에 에디트와 관련된 항목들이 메뉴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게 되면은 이게 내비게이션 바인데요. 상단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새로 이제 디자인 크리에이션 하는 파트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스키매틱을 에디트하는 파트. 그 다음에 보험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험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10마이크로 인덕트를 선택했다가 다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7마이크로, 6마이크로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옆에 있는 이 항목이 에디트한 스너브를 추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컨더리 필터를 넣는다든지 하는 경우에 또는 보험을 변경한 경우에 다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까지 다 완성을 해서 완벽하다고 판단하실 경우에 다시 이제 CAD로 그 회로도와 PCB 거부 파일을 엑스포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프린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하단부 메뉴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지금 사용들 하고 계시는 많은 시뮬레이션 툴하고 거의 기능이 유사합니다. 어떤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셀렉션 파트가 있고 컴포넌트를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카피, 페이스트,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위치하고 난 다음에 와이어링하는 와이어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 다이오드가 기본적으로 상단 메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파일 메뉴가 있는데요. 이 파일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세이브에 관련된 항목과 그 다음에 디자인 레포트를 보실 수 있는 항목, 그 다음에 엑셀 파일로 보실 수 있도록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show, hide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컴포넌트, 커런트 플로우, 전류를 측정할 때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이걸로 가지고 하면은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컴포넌트 핀 카운트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넘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 파트 해가지고 상단부에는 총 지금 4가지 컴포넌트가 제공이 되는데 이 외에도 또 제공될 수 있는 게 N 모스펫이랑 P 모스펫 이 2가지가 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류라든지 뭐 인스트루먼트 쪽에 들어가시면 다른 부품들도 확인을 해서 드래깅해서 플레이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모든 회로들을 다 완성하시고 옵티마이즈가 끝난 다음에 새로의 또 시뮬레이션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 바에서 사인 웨이브처럼 모양이 되어 있는 이 SIM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하단부와 같이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회로는 이제 각 엔지니어 분들이 최적화하게 만든 회로가 되겠고요. 인덕터라든지 캐패시턴스, 그 다음에 스너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새롭게 스타트하기 위해서는 스타트 뉴 시뮬레이션이라는 메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 하단부에 시뮬레이션 된 결과가 정리가 돼서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고 싶은 항목들을 정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쪽 오른쪽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디스플레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각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설명해서 보시는 것처럼 각 라인, Y를 클릭하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되고 이쪽 부분에 전압이 오른쪽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직접 클릭을 하시든 밑에 준비된 시뮬레이션 항목을 클릭하시든 2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셔도
오른쪽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에디트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선택하신 회로를 좀 더 옵티마이즈하고 또 사용하시는 부품도 기존에 사용하시는 부품으로 다 리플레이스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다 완성이 됐지만 실제 보상기는 새로 다시 한번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보상기도 오토마틱하게 보상기를 설계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일 처음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선택하실 때 시스템에서 레코멘드한 오리지널 회로가 되겠고요. 이 오리지널 회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만일에 사용하시는 캐피시턴스를 변경했다. 그 다음에 변경하시고 싶다 그러면 에디트 펑션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커스터마이즈 된 캡에 대한 특성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SR 값이 변경된다 그러면은 보상기에서 ESR 제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제로가 하나 형성이 되겠죠. 그 값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이러한 ESR 값들에 의해서 전체 보상기 형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룹 게인이나 페이지 마진 자체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콤프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리콤프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하단부와 같이 메뉴가 이렇게 그림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상단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 그 디자인하는 엔지니어 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 마진에 대한 영역,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프리퀀시에 대한 어떤 디자인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로우 프리퀀시 게인에 대한 본인들이 설계하고자 하는 그런 수치들이 다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수치들을 여기다가 민 값하고 맥스 값, 그 다음에 타겟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역시 레코멘드를 할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으시는 저항도 있고 또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캐패시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R&D 디자인 샵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저항 값들의 영역,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 값들의 영역들을 또 입력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토 컴펜세이트라는 자동적으로 보상기를 설계해주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선택하신 페이지 마진, 그 다음에 크로스 프리퀀시, 그 다음에 로우 프리퀀시 게인, 그 다음에 RC 값도 이 영역 안에서 존재하는 값들로 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레코멘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른쪽에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진한 색이 새로 디자인한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옅은 색이 원래 시스템에서 레코멘드한 값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엔지니어 분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캐패시턴스 값을 바꿨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시 고주파 영역에서 게인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에서는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설계를 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는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은 이게 보시는 것처럼 원래 디자인에서는 캐패시턴스를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보상기는 새로 설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버슈트가 플러스 70mV까지, 그 다음에 언더슈트가 마이너스 80mV까지 발생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매틱하게 보상기 설계를 새로 하실 경우에 대해서는 오버슈트가 한 약 50mV, 언더슈트가 마이너스 65mV로 조금 다이나믹 퍼포먼스가 향상이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서 어떤 회로도를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실제 PCB를 뜨게 되면은 지금까지 시뮬레이션한 결과하고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I 웹벤치 파워 디자인 툴에서는 PCB까지도 설계를 해서 그 PCB를 실제 고객분들이 사용하는 CAD 시스템으로 엑스포트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제공되고 있는 것은 모든 CAD 파일은 아니고요. 총 5개의 CAD 포맷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 디자인을 크리에이션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엑스포트 기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트들을 보시게 되면은 PCB 파일을 엑스포트해서 실제 RTM이라든지 ORCAD, 그 다음에 DX 디자이너, 디자인 스파크, CAD스타 이런 쪽에서 TI 파워 웹벤치 디자인 툴이 제공하는 PCB 커브 파일을 임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스키매틱도 바로 이제 그 CAD 파일 시스템으로 임포트 해가지고 와이어링 할 때 실수 없도록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디자인 레포트가 릴리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I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시뮬레이션 툴 중에 하나가 TI-TINA라는 시뮬레이션 툴이 있습니다. TI-TINA는 이제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제 P-SPICE하고 유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좀 더 플렉시블하게 엔지니어 분들께서 회로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벤치 파워 디자인 툴에서 크리에이션한 회로를 이 TI-TINA 쪽으로 바로 이렇게 불려들여서 시뮬레이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PCB를 발주를 해서 실제 PCB를 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PCB를 제작하시기 전에 좀 더 검증을 해 보시고 싶다면은 TI 웹사이트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빌드 이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선택하신 회로도, 그 다음에 직접 최적화한 회로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부품에 대해서는 제공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리스트에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오더를 낼 수가 있고요. 그 오더를 내시게 되면 그것들이 고객분의 회사로 바로 배달이 돼서 PCB도 바로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조립을 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끝마치게 되겠는데요. 실제 디자인을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만든 회로도,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레포트라든지 디자인 레포트, 커브 파일, 스키매틱 이런 것들을 주변 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팀장분께 레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쉐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 칼럼에다가 보내시고자 하는 분의 이메일을 넣고 그 다음에 쉐어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 모든 정보가 팀원들하고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모든 TI 웹벤치 파워 툴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